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근무 중인 최일입니다. 먼저 강의를 맡겨주신 정현수 회장님, 정동길 총무이사님 이하 임원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매우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요, 척추 MRI는 언제 필요하고 척추 MRI에서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처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렇게 마이크를 보내주셔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이 강의의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척추 MRI가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응급의학과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24장의 다섯 번째 파트에 응급학과 영역에서 자기응명 영상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MRI가 축성, 관상, 시상면 영상을 만들 수 있어 이런 능력은 장점이고 다양한 원인의 척수 압박증이 의심될 때는 MRI 찍어보는 게 가장 척추에서 정확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최상의 대조도로 인해 척수 손상의 진단을 용이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럼 왜 이같이 좋은 MRI를 우리를 찍는데 주저하게 될까요? 아마 다른 엑스레이랑 CT와 다르게 MRI를 찍을 때 많은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찍는데 주저하게 될 텐데요. 시간은 과연 진짜 얼마나 들까요? 마침 제가 최근에 출판한 논문입니다. 저희 병원 3천정 테슬라 MRI로 이렇게 스파인, 서비칼, 소라식, 룸바에 각각의 사지탈 면을 하나씩 포함하고 우리가 포커싱하고 싶은 면을 인앤싱 없이 봤을 때 소요되는 시간을 보았는데요. 그 시간은 이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총 한 섹션당 3분 정도 소요가 됐으며 모두 합쳤을 때 20분이면 스파인 MRI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MRI를 찍게 주저하게 만드는 한 요소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2023년 3월에 MR 급여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보험급여 적용 이전에는 70만 원 하던 간행적 금액이 올해 3월 이후 급여가 확대되었고요. 환자 본인 부담금은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을 보험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50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 예전에 비해서 척추 MR 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척추 질환에서 어떤 환자를 놓치면 절대 안 될까요? 어, 다음 책은 응급의학과 영문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레드 플락 사인 에러죠. 환자가 다음과 같은 임상 증상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질환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리스크 팩터와 더불어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병으로 튜머, 프랙처, 인펙션, 앱셀 컴프레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 코드 컴프레션을 만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리버스블한 뉴럴 인저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트라우마 환자에서 왜 진단이 빨리 돼야 될까요? 2017년에 나온 스파인al 코드 인저리에 대한 매니지먼트 가이드에 따르면 어, 이런 트라우마 환자가 뉴럴 컴프레션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그 빨리라는 시간은 24시간을 의미하는데요. 24시간 이내 수술을 해줄 것을 서제스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제스천은 서비칼 토라식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환자에서 코드 인저리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엑스레이 CT가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MRI를 찍어서 숨겨져 있는 병변을 찾고 병변에 대한 충분한 이발레이션을 해서 환자가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서 MRI가, 그러니까 스파인al 코드 인저리 모든 환자에서 MRI가 급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페디아스틱 소아이거나 아니면 뉴로직 데피시시 없는 환자거나 아니면은 스테빌리티 없는 코드 신드롬 환자거나 헤모다이내믹인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환자, 그러니까 BP 떨어지고 그런 환자 MR 빨리 찍을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트라우마 환자인데요. 그 센트럴 코드 신드롬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환자의 같은 경우에도 코드 인저리 한 종류인데 비교적 에비던스가 높진 않지만 24시간 이내에 트리트먼트를 해주고, 그러니까 수술이죠. 서지컬 디컴프레션이 문제가 있는 경우 해주는 것이 1년 아웃컴에서 더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24시간 이내에 코드 인저리 환자의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짐이 중요함을 진단과 더불어 알 수 있습니다. MRI 롤이 여기에 하나 있겠습니다. 왜 24시간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파이널 코드는 이니셜 인설트, 그러니까 코드 컴프레시브한 리전 상황이 발생을 하였을 때 처음에 다친 부위가 피가 나고 이런 다이렉트하게 인절이 맞는 거는 보통 24시간 안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코드 스웰링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절이를 안 받았는데 단순히 좁아진 척추광에서 신경이 눌림으로써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라면 빨리 디컴프레션 해주는 것이 세컨 인저리를 막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진단이 되어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환자 예후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메타스타틱 캔서 환자에서는 어떨까요? 위크니스가 있는 환자가 수술을 받았을 때 모터 위크니스가 돌아오는 그 정도는 수술레이션 엠블레이션의 로스 기간이 얼마나 길었냐, 그리고 모터 그레이드가 얼마나 낮았냐에 따라서 모터 펑션과 브레더 펑션이 돌아오는 정도는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럴 컴프레션이 있다면 이를 빠르게 진단을 해주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빨리 찍어서 얼마나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2013년 유러피안 저널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디컴프레션 서저리는 가능한 한 늦게 하는 거다 빨리 해주는 게 좋고, 얼리 서저리를 48시간 정도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런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게 뉴럴로직 아웃컴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RI를 빨리 찍어서 이런 코드 컴프레시블 리전을 확인하셔서 술방이 빨리 가는 게 환자에게는 이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스파이널 MRI에 정말 중요한 인디케이션은 무엇인가냐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이 내용은 이렇게 스페인어로 쓰여서 제가 영문 초록밖에 읽지 못했는데요. 여기 결론과 디스커션의 영어로 된 내용에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MR 테스트는 엑스레이 테스팅이 네거티브이지만 어떤 스파이널 컨디션, 그러니까 캔서, 인펙션, 트라우마, 프랙처가 의심이 된다면 MRI 테스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MRI를 언제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얼추 여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가 뉴럴로직 데피시트이 있고 또 엑스레이나 CT상에서 병변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이 쉬운데요. 이런 엑스레이나 CT 파인딩이 네거티브인데 뉴럴로직 데피시트이 있으면서 환자가 피버가 있다든지 캔서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안티코어런트 메디케이션을 하고 있다든지 인트랙터블한 백이나 내개 펜이 있다면 이런 환자들은 주저없이 시간과 비용을 고려 이렇게 감안하시더라도 MRI를 빨리 찍으시는 게 환자의 리커버리에 큰 도움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MRI는 언제 필요할까요? 이 직전 슬라이드를 정리해 드렸듯이 진단과 치료의 진단이 MRI 촬영이 늦어져서 치료 예후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렇지만 MRI가 코스트와 타임과 이펙티브를 촬영할 때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엑스레이랑 CT로 우리가 빠른 진단을 할 수 있고 치료하는데 방향을 쓸 수 있다면 엑스레이랑 CT만 갖고도 응급이나 상황에선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랑 CT랑 명확하지 않다면 이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서라도 MRI를 빨리 찍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척추 MRI에서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척수 압박증이 의심될 때는 MRI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아까 뭐 튜머, 프랙처, 캔서, 다양한 질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뉴럴 컴프레션이 오래돼서 뉴럴지가 생겼을 때는 이게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컴프레션 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리커버리 예후는 좋지 않습니다. 이 컴프레션 이전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척추 MRI에서 이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아니면 이 척수 자체의 병변을 찾는 것이 MRI에서 봐야 되는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의학을 심평의학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척추 MRI 급여 지침이 올해 2022년 3월에 확대 적용되었는데 요 급여 지침을 생각을 해보면 심평원에서도 그 비용이 많이 드는 MRI를 이런 경우에는 급여를 해놨다는 것은 뭔가 인상적인 의미가 있는 질환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의 슬라이드는 인상적으로 의미 있는 예들을 영상과 함께 한자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주의해서 볼 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심평원에서는 이렇게 급여 지침을 내리고 있고 이런 경우는 빨리 찍으라 돼 있다, 꼭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성 종양에 전이성이 포함되어 있고 양성 종양, 감염성 질환, 염증성 질환, 외상성 질환, 혈관성 질환, 척수 질환, 선천성 질환, 척추 변형입니다. 상기 질환의 가로 안에 있는 질환에서는 MR을 찍었을 때 급여를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퇴행성 질환 중에서도 뉴럴지가 있는 경우는 급여 적용으로 확대 지침이 되었는데요. 이전에도 이런 질환에서는 MR을 빨리 찍어 병변을 빨리 디텍팅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돼서 급여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질환에서 MR을 찍었을 때 뭘 봐야 될지 한번 MR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성 종양의 전이성 질환일 테요. 환자는 48세 남자 환자고 환자는 파라플레지아로 왔습니다. 그 위암으로 수술받은 가고력이 있고요. 엑스레이 찍었더니 뭐 문제 있어 보이십니까? 다리 힘이 떨어진다는데 엑스레이만 찍어서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CT를 찍었고요. CT 보시면 저는 알겠는데 전공이 아니라면 알 수 있을까요? 보시면 이 캐널 안에 앱트럴 메스라이칸 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MRI까지 빨리 찍어보면 MRI에서 코드 컴프레시브 리전이 있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네스가 매우 잘 되고 있는 메스고요. 이 환자 마비가 생겨서 빨리 디텍팅이 돼서 수술하고 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MRI를 빨리 찍어서 환자에게 득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죠. 다음 환자 보시겠습니다. 71세 여자 환자고 환자는 백페인과 유로블레더 심통으로 왔습니다. 이런 환자 엑스레이 찍어봤을 때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별한 병변이 보이지 않았고요. 이 환자들 다 저희 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 응급실을 내원했던 환자들인데요. MRI를 다행히 빨리 찍었습니다. 찍어봤더니 MRI에서 다음과 같이 T2 시그널과 이네스에서 이네스가 잘 되는 코드 내 메스를 병변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수술이 이루어졌고 환자의 예후는 유로블레더 심통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24세 여자 환자고요. 환자는 진행하는 하지 마비로 왔습니다.
환자가 피지컬 이그잼에서 이미 피부에 커피색 반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경우 우리 신경계 종양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환자 바로 MRI 촬영했고요. 촬영한 MRI에서는 척추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종양들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저는 이 환자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24일 날 저녁에 12월 24일 저녁이었습니다. 응급수술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환자입니다. 염증성 질환의 한 예시인데요. 환자 59세 남자 환자인데 39.3도씨의 고열을 동반하고 있으며 사지마비로 왔습니다. 시행한 엑스레이에서는 과거력상 경추 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지만 다른 어떤 병변을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환자 영상 시행하였을 때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심해서 척순에 많은 이런 어큐파이닝하는 스퍼링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걸로 이렇게 사지마비가 이렇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브레인 이미지를 시행했고 브레인 영상에서는 특별히 병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안 돼서 사지마비가 있어 MRI를 찍어보니 서비칼 코드와 버테브라 앞쪽에 두껍게 인해싱되는 매스를 동반한 이런 코드 컴프레시브 리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럴지가 있다면 또 이렇게 검사하는 엑스레이, CT, 브레인 영상에서 설명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MR 찍어보셔야 됩니다. 코드 컴프레시브 리전이 있어서 환자는 응급수술을 시행하였고 디컴프레션을 감압을 시행하였습니다. 업세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 경색 환자 또 다른 케이스 보겠습니다. 환자는 핸드 팅글링 센스와 비주얼 필드 디펙트로 왔고요. 엑스레이 찍었을 때 특별한 문제 없고 MRI를 찍어보니 서비컬 코드에 T2에서 시그널 체인지를 동반하고 인핸싱이 되고 있으며 이 환자는 뒤늦게 스파인 디퓨전 이미지도 시행을 했는데요. 디퓨전 이미지는 루틴이 아닙니다. 코드 인팍션은 굉장히 드문 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꼭 찍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디말팅 컨디션이 아닌 히스토리나 이런 브레인 인팍션을 동반한 코드 이전이 있을 때는 엠볼리즘 같은 걸 생각하면서 스파이널 디퓨전 이미지도 도움이 됨을 우리가 이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꽤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일 텐데요. 코드 자체에 이 앞에 케이스는 인팍션이었다면 이번에는 TM입니다. 트랜스버스 마이너리티스가 생기는 환자들이고요. 환자는 59세 남자고 슬로우 프로그레시브하는 보이링 디피컬시로 왔습니다. 엑스레이 찍었을 때 특별한 문제 없고요. MR 바로 찍었습니다. 위크니스가 있으니까요. 찍었더니 코드 내 T2 뷰에서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코드 내 리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MR을 띄우면서 크게 보여드리는 게 T2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스파인 MRI에서는 T1은 그렇게 영상학적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T1이 아나토믹한 건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데 어떤 코드 내 뉴럴 티슈 프로블럼을 보는 데는 T2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실 때 T2에 더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핸스 병변은 꼭 루틴으로 안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환자 코드 내 시그널 체인지가 있고 인핸스에서는 약간만 인핸스된 도트 쉐입으로 인핸스되는 리전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 마이너리티스 환자였고요. 진단이 돼서 이 환자는 어큐트 스테로이드 펄스 세라피를 시행했습니다. 트랜스퍼 마이너리티스 환자 예후는 다양한데요. 스테로이드를 가능한 조기에 사용해 주는 것이 예후의 한 인자임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환자를 빨리 진단을 한다면 좀 더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트라우마 환자에서의 MRI의 롤인데요. 트라우마 환자에서는 의심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의심을 해서 엑스레이와 CT를 먼저 찍는 게 중요합니다. MRI 롤은 제한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환자에서 서비칼이 아닌 소라코룸바 환자의 경우에서는 MRI가 수술을 결정하는 하나의 결정 디시전 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응급실에서 만나실 텐데 외상 환자 TL 스파인에서는 우리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트리스 스코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플렉시블 프로지, 포스터 컴플렉스 인저리 여부, 뉴로직 스테이터스를 보게 되는데 4점 이하거나 4점 이상이면 컨저브 트리트먼트나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MRI가 도움이 되고 MRI를 이용을 해보니 엑스레이에서 CT상에서 정확히 평가할 수 없었던 포스테리어 컴플렉스의 인저리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소라코 룸바 프랙처 환자에서 MRI의 하나의 롤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세 남자 환자고 엑스레이 보시면 이미 프랙처 디스로케이션이 명확합니다. 이런 환자에서 MRI는 그 롤은 대단히 제한적이 되겠습니다. CT를 통해서 이미 디스로케이션에서 코드가 인저를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고요. 굳이 MR을 안 찍어도 이 환자는 빠른 리덕션과 뉴럴틱 커퍼레이션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MRI에서 이게 코드가 트랜세션 거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트릭스코 9점으로 쓰는데요. 자, 이런 환자는 어떨까요? 26세 여자 환자고 떨어져서 왔습니다. 엑스레이 찍었더니 컴프레션 버스팅 정도 프랙처 되는데 이것이 수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CT상에서는 이랬고요. 자, CT와 MR을 보시게 되면 포스테리어 컴플렉스 리가멘트 인터스피노스와 수프라스피노투스 리가멘트의 명확한 끊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끊어짐이 동반된 경우는 외과 의사의 경우는 반드시 외과적으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여서 이런 트라우마 환자에서 MRI는 엑스레이와 CT가 훨씬 더 중요하지만 이런 MRI가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트리트먼트의 서지컬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혈관성 질환입니다. 80세 여자 환자고 환자는 쿠아드리 파라시스로 왔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환자가 와파린을 복용 중인 하트 밸브 환자였습니다. 엑스레이 찍었을 때 마비가 설명되는 이전은 보이진 않았고요. CT를 찍었더니 아시겠습니까? 보시면 경추 6, 7번 포스테리어 코드 뒤쪽으로 어큐파이닝하는 이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으면 잘 알 수가 없고 CT는 더더구나 이렇게 경험이 없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 MR 찍어보시면 포스테리어 어큐파이닝 이전과 더불어 코드의 시그널 체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컴프레션 이전을 MR을 빨리 찍음으로써 발견할 수 있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혈관 질환 환자입니다. 44세 남자 환자고 갑자기 진행하는 파라플레지아로 왔습니다. 시행한 엑스레이 상에서 특별한 게 없었고요. CT를 찍었는데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선생님들 어디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서비칼상 코드의 안테리어, 소라식에서 코드의 안테리어에 뭔가 어큐파잉하는 브레인 헤마토마 보듯이 리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셨더라도 이런 경우 빨리 MR을 찍으시면 됩니다. MR을 찍으신다면 MRI에서 각각 서비칼, 소라식, 룸바에 걸쳐서 코드를 컴프레시브하는 리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응급으로 DSA, 바스큘라 어프로치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였고요. 어떤 베셀의 럽처 포인트는 확인되지 않아서 컨저버이티브 트리트먼트를 하였습니다. 환자는 보시면 3일, 10일, 2달째 MR을 찍었을 때 각각의 헤마토마 리전이 스폰타니어스하게 리루전 되고 뉴럴지는 좋아졌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디저티브 체인지에서 MRI 롤입니다. 보시면 70세 여자 환자가 진행하는 마비로 왔고요. 시행한 엑스레이 CT에서는 이렇게 코드 어큐파이닝하는 리전이 있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수술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MRI를 찍어보니 오랜 시간 코드 컴프레션에 의해서 뉴럴 티슈가 손상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수술을 응급 수술은 아니지만 환자에게 빠른 수술을 리커멘데이션해서 외과적 디컴프레션을 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또 다른 환자고요. 65세 여자 환자고 역시 진행하는 마비로 왔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엑스레이만 봐도 이 환자는 좀 특이적인 면이 있습니다. 포스테리어 롱기테럴 리가멘트에 칼피케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엑스레이 CT 봤을 때 이렇게 리전이 있지만 수술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MR을 찍었을 때 명확하게 코드 내 시그널 체인지가 동반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있으면 OPRL 있어도 증상 없이 잘 사는 사람 많지만 이 환자는 증상이 생겼고 뉴럴 인저리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서 수술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다른 디지즈 엔티티 하나 보시겠습니다. 51세 여자 환자고 과거력성 트라우마 스토리가 있고요. 진행하는 사지마비로 왔습니다. 외상이 있다고 해서 엑스레이 찍어보니 스크롤 픽세이션은 왠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하지 마비가 점점 더 진행을 하고 상지 마비가 진행된다고 해서 망설임 없이 응급실에서 MR을 찍었습니다. 환자 찍은 MRI에서 서비칼, 소라식, 룸바에 걸쳐서 각각 코드 안에 하이 시그널 된 캐널 같은 것이 보이세요? 저게 이제 척수 공동충이라 하는 건데요. 안에 이제 내척 수액이 잘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캐널이 커져 코드가 이렇게 이렇게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케이스 하나 보시겠습니다. 51세 여자 환자고 환자가 응급실 내원 당일날 이렇게 넥페인으로 목에 주사를 카테터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그로스하게 이렇게 카테터 시술하는데 밴드 하나 붙이고 왔고요. 근데 시술을 하고 나서 환자는 암페인이 생기고 암에 위크니스가 그레이드 2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갖고 왔고요. 마비가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CT랑 MR을 찍어보는데요. CT를 찍어보니까요. 브레인 쪽에 이상한 위치에 에어 버블이 보이고 스파인에는 뭔가 이렇게 헤마토마 같은 하이 덴시티한 리전이 보입니다. MR을 찍어봤더니 이게 아마 시술을 하면서 코드를 찔른 모양입니다. 불행한 케이스죠. 그러면서 환자는 코드의 시그널 체인지를 동반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41세 또 다른 HMP인데 HMP도 응급으로 MR 찍어야 되는 경우 있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41세 남자 환자고 참지 못하는 백페인과 보잉 디스터번스로 왔습니다. 코더 에키나 신드롬이죠. 소변을 못 보면 응급입니다. 이런 경우 엑스레이 CT 찍었는데 리전 보시면 알겠습니까? 뭐 3, 4번, 4, 5번 디스크 안 좋은데 리전 명확하지 않습니다. 환자 백페인이 심해서 MR 찍기가 쉽진 않았는데요. 찍어보니 3, 4에 정말 코드를 스파이럴 캐널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휴지한 디스크, 럽처드 디스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MRI는 언제 필요하고 찍으면 뭘 볼 것인가인데요. 언제 필요하냐면요. 빠른 진단과 치료가 신경학적 예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뉴로틱 데피시시 환자가 명확하게 있는데 엑스레이나 CT 파인딩에서 네거티브 파인딩인데 이라면 아래 소견이 있건 없건 어떻게 보면 빨리 찍어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뭐 브레인 리전이 명확하면 브레인을 찾아야겠지만 브레인 리전 명확하지 않은데 멘탈 클리어하고 리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아래처럼 열이 나고 캔서 스토리가 있거나 안티코란트 메디케이션 스토리가 있거나 이트렉토럴 백페인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그 시간과 비용도 옛날의 편견과 옛날의 편견과 같지 않게 많이 줄었습니다. 20분이면 찍고 5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니 더구나 환자분당 30만 원이니까요. 빨리 이런 의심되는 경우에는
찍는 게 환자의 빠른 진단과 좋은 예후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강의의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MRI 찍었을 때 뭘 볼 것인가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컴프레시브한 리전이 익스터널 컴프레시브한 리전이 있는지 코드를 누르는, 그리고 코드 내 시그널 체인지를 병변한 동반한 병변이 T2 시그널에서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강의를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림대 동산성심병원 최일이었습니다. 강의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